저 폐지 줍는 할머니는 평생 악덕 이장 배덕수에게 짓밟혔습니다. 제가 그 인간을 감옥에 보낼 때까지 이 복수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 경상북도 작은 마을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아가는 김옥자입니다. 여러분, 폐지 한 근에 얼마인지 아세요? 고작 120원입니다. 하루 종일 허리 굽혀 폐지를 모아봤자 5,000원도 안 되는 날이 태반입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왜냐고요? 살아야 하니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마을회관 앞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할망구가 또 왔네. 야, 김옥자. 거기 내 집 쓰레기 건드리지 마. 마을 이장 배덕수였습니다. 이 사람 우리 마을에서 20년째 이장을 하고 있습니다. 땅 부자에 건물주에 마을 개발 사업도 전부 이 사람 손을 거쳐갑니다. 이장님 죄송합니다. 그냥 폐지만. 폐지? 쪽팔리지도 않아? 70 넘은 할망구가 쓰레기나 뒤지고 다니고. 창피한 줄 알아라. 창피한 줄. 배덕수는 제 앞에서 담배 연기를 뿜으며 비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김옥자. 너 아직도 관리비 안 냈지? 이번 달까지 안 내면 마을회관 출입 금지야. 알았어? 관리비는 이미 냈습니다. 지난달에 낸 거 분명한데 배덕수는 맨날 안 냈다고 우깁니다. 장부를 보여달라고 하면 이장인 내가 거짓말하겠냐며 버럭 화를 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싸울 힘도 돈도 권력도 없으니까요. 사실 저와 배덕수의 악연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5년 저희 남편이 돌아가시고 전 혼자가 됐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딱 하나 마을 뒷산 자락에 있는 500평짜리 땅이었습니다. 시세로 3천만 원 정도 됐죠. 그때 배덕수가 찾아왔습니다. 김옥자 씨 마을 상수도 공사 들어간다고. 그 땅 협조 좀 해주세요. 보상금은 제가 알아서 챙겨드릴게요. 순진했던 저는 믿었습니다. 이장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니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이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배덕수에게 전화하면 아직 공사비 정산 중이라며 얼버무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결국 알고 보니 그 땅은 마을 상수도가 아니라 배덕수의 친척 건설회사가 매입한 부지였습니다. 제 땅은 3천만 원이 아니라 1억 5천만 원에 넘어갔고 저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 보상금 폭이 동의했잖아요. 여기 도장 찍힌 거 보세요. 할머니가 서명하신 거 맞죠? 변호사 끼고 따지러 가니 배덕수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정말로 보상금 없이 토지 기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읽지도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이장님이 알아서 해주신다고 해서 도장만 찍었을 뿐인데 변호사 비용조차 없던 저는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 뒤로 20년. 배덕수는 저를 볼 때마다 조롱했습니다. 야, 김옥자. 너 땅 판 돈으로 내가 저 건물 샀다. 고맙다. 할망구 주제에 법도 모르면서 날 상대하려고 웃기고 있네. 마을 사람들 앞에서도 서슴없이 저를 짓밟았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4년 겨울, 유난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 손이 꽁꽁 얼어붙는데도 저는 폐지 수레를 끌고 마을을 돌았습니다. 그날 번 돈은 고작 4,300원. 점심은 마을 경로당에서 얻어먹는 국 한 그릇으로 때웠습니다. 오후 3시쯤 마을회관 뒤편을 지나가는데 대형 쓰레기 더미가 보였습니다. 배덕순의 집에서 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기 폐지 좀 있겠네.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배덕수한테 또 혼날까봐 두리번거리면서요.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데 낡은 종이 상자가 하나 보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서류 뭉치들이 쏟아졌습니다. 이거 폐지로 팔면 되겠네. 그런데 서류 사이에서 작은 쪽지 한 장이 펄럭이며 떨어졌습니다. 노란 메모지였습니다. 거기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NH농협 계좌번호 일부와 비밀번호 051이 잔액 68억 홍콩 계좌 이체 완료 그리고 외환은행 계좌번호 일부와 비밀번호 2407 잔액 17억 다음 달 7일 인출 잠깐 뭐라고요? 68억? 17억? 저는 다시 한번 쪽지를 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배덕수의 필체였습니다. 20년 동안 마을 공문서에서 수도 없이 본 그 글씨체, 그 특유의 삐뚤빼뚤한 디귿자, 절대 틀릴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저는 쪽지를 주머니 깊숙이 넣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쪽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촛불을 켜고 돋보기를 쓰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잔액, 그리고 홍콩 계좌 이체라는 문구. 설마 이 사람이 마을 돈을 빼돌린 건 아니겠지? 아니, 그럴 겁니다. 분명 그럴 겁니다. 배덕수는 20년 동안 마을 이장을 하면서 온갖 개발 사업을 주무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회관 건립, 도로 공사, 상수도 사업, 관광지 개발. 그 돈이 전부 제대로 쓰였을 리 없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2015년 마을 회관 건립 예산이 5억이었는데 완공된 건물은 겨우 2억짜리 수준이었습니다. 자재비가 올라서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배덕수는 그렇게 얼버무렸습니다. 2018년 마을도로 포장공사 예산 7억. 그런데 실제론 3억짜리 공사였습니다. 하도급 업체 선정하느라 비용이 더 들어갔어요. 또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2021년 관광지 개발 사업 예산 15억. 결과물은 덩그러니 주차장 하나.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축소됐습니다. 누가 뭐래도 배덕수는 이장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쪽지가 진짜라면 배덕수는 20년 동안 최소 85억 이상을 빼돌린 겁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배덕수네 3층 단독주택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 인간은 내 땅 팔아먹은 돈으로 저렇게 호의호식하고 나는 폐지나 주우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 눈물보다는 분노였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저는 쪽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걸로 저 인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저 혼자 가서 폐지 줍다. 주운 쪽지에 은행 계좌가 적혀 있었다고 하면 믿어줄까요? 아니야, 증거가 더 필요해. 다음 날부터 저는 마을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2015년 마을 회관 짓을 때 예산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세요? 할아버지, 도로 공사할 때 실제로 어떤 업체가 들어왔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글쎄, 이장님이 알아서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알아? 배덕수는 교묘했습니다. 장부도 계약서도 영수증도 전부 이장 사무실에 보관 중이라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총회 때도 간단한 결산 보고만 할 뿐 상세 내역은 절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 인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돈을 빼돌렸구나. 일주일 뒤 저는 마을 도서관에 갔습니다.
사서님께 부탁해서 은행 계좌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051이 5월 12일, 2407, 2월 47일, 아니 24년 7월 비밀번호가 날짜였습니다. 051이는 배덕수 생일, 2407은 배덕수 아들 생일. 이 쪽지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야. 비자금 관리 장부의 핵심 코드야. 쪽지 뒷면을 자세히 보니 연필로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더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3일 홍콩 이체 완료. 2024년 12월 7일 현금 인출. 2025년 1월 부동산 매입. 이건 범죄 계획표잖아. 저는 쪽지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어. 배덕수, 내 차례야. 그 무렵 배덕수는 여전히 마을에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총회가 열렸습니다. 배덕수는 단상에 올라가 거들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올해도 우리 마을이 군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됐습니다. 이게 다 제가 20년 동안 이장하면서 마을을 잘 이끈 덕분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저는 뒷자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 인간 아직도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총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갈 때였습니다. 저는 배덕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장님, 배덕수는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김옥자? 또 무슨 일이야? 이장님,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제 말은요, 혹시 잃어버린 거 없으세요? 배덕수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그냥 폐지 주우다 보면 사람들이 중요한 걸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비밀번호 같은 거요. 그 순간 배덕수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요즘 폐지 줍다가 재미있는 종이들을 많이 봐서요. 이장님도 조심하세요. 중요한 서류는 깨끗하게 태워서 버리셔야죠. 저는 빙긋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배덕수가 급하게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날 밤 배덕수는 자기 집 뒤편 쓰레기 버리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미친 듯이 쓰레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있어? 어디 갔어? 종이 상자, 비닐봉지, 음식물 쓰레기까지 전부 뒤집어 엎었습니다. 하지만 쪽지는 없었습니다. 시발, 어디로 간 거야? 배덕수는 온몸에 쓰레기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배덕수는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제 NH농협 계좌 잔액 확인 좀 해주세요. 네, 고객님. 현재 잔액은 68억 2천만 원입니다. 일단 돈은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김옥자 그 할망구가 정말 뭔가 찾은 걸까? 아니야, 설마. 그냥 헛소리였을 거야.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배덕수는 마을 슈퍼에서 담배를 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랑 마주쳤습니다. 이장님.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신경 꺼. 혹시 걱정되시는 거 있으세요? 예를 들면 저는 가방에서 노란색 메모지를 꺼내 살짝 보여줬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이런 거요? 배덕수의 눈이 뒤질 듯 커졌습니다. 그거 어디서 났어? 어머, 이장님. 왜 이러세요? 이건 그냥 제가 폐지 주우다가 주운 메모지인데요. 당장 내놔. 그거 내 거야. 배덕수가 제 가방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장님, 여기 사람 많은데 왜 이러세요? 폐지 할머니 괴롭히시면 안 되죠.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배덕수는 이를 악물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김옥자, 내가 뭘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잘못 걸었어. 잘못 걸었다고요? 저는 그냥 폐지나 줍는 할머니인데요. 저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 이장님. 요즘 경찰서에서 익명 제보를 많이 받는데요. 특히 비자금 관련해서요. 배덕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배덕수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는 꿈, 감옥에 갇히는 꿈, 모든 재산을 잃는 꿈. 여보, 당신 요즘 왜 이래? 밤마다 식은땀 흘리고. 아무것도 아니야. 배덕수는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계속 김옥자를 감시했습니다. 저 할망구가 뭘 하려는 거지? 혹시 경찰에 신고한 건 아닐까? 아니야, 증거가 없으면 경찰도 못 움직여. 일단 저 쪽지만 다시 찾으면. 하지만 쪽지는 김옥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배덕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장님, 내일 오후 3시 마을 회관 뒤편에서 뵙겠습니다. 혼자 오세요. 안 오시면 이 쪽지를 경찰서에 가져가겠습니다. 배덕수는 핸드폰을 움켜쥐고 떨었습니다. 이 미친 할망구.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마을 회관 뒤편, 아무도 없는 공터. 배덕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죠. 제가 나타나자 배덕수는 달려왔습니다. 김옥자, 그 쪽지 어디 있어? 당장 내놔. 이장님, 진정하세요. 저는 가방에서 노란 쪽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배덕수의 눈이 쪽지에 고정됐습니다. 그거야. 이장님, 이게 뭔지 아시죠? 어머, 모르는데? 그냥 메모지잖아. 그래요? 그럼 NH농협 계좌번호, 그리고 비밀번호 051이 잔액 68억은 뭔가요? 배덕수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건. 그리고 외환은행 계좌, 비밀번호 2407, 잔액 17억은요? 홍콩 계좌 이체는 또 뭐고요? 아, 김옥자, 너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배덕수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협박이요? 전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장님이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모으셨는지요? 그건 내 돈이야. 내가 평생 모은 돈이라고. 아, 그래요? 그럼 세금 신고는 제대로 하셨겠네요? 홍콩 계좌 이체도 합법적으로 하신 거고요? 너. 배덕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장님, 저 때리시면 폭행죄로 신고할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올 거고, 그럼 이 쪽지도 자연스럽게 경찰에 넘어가겠죠? 배덕수의 주먹이 멈췄습니다. 이장님, 전 20년 동안 이장님한테 당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땅 빼앗긴 거 기억하시죠? 3천만 원짜리 땅이 1억 5천만 원에 팔렸는데 전 단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건 그뿐인가요? 마을 회관 건립 예산 5억, 도로 공사 7억, 관광지 개발 15억. 그 돈 어디 갔어요? 그건 정당하게 집행된 예산이야. 정당하게요? 그럼 왜 68억이 이장님 비밀 계좌에 들어 있어요? 왜 홍콩으로 돈을 빼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배덕수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제발. 배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이장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어. 배덕수는 순간적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70대 할머니 앞에서 20년 동안 마을에 군림하던 이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옥자 씨,
아니, 옥자 씨, 제발 한 번만 봐줘요. 돈 줄게. 얼마든지 줄게. 얼마요? 5천만 원. 아니, 1억 줄게. 그러니까 제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그럼 뭘 원하는 거야? 정의요. 이장님, 아니 배덕수 씨. 저는 처음으로 이장이라는 호칭을 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20년 동안 마을 사람들 피땀 흘려낸 세금을 빼돌렸어요. 저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착취했죠.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당신이 그 돈으로 3층 집 사고 외제차 타고 자식들 유학 보낼 때 저는 폐지 주우면서 하루 5천 원으로 살았어요. 배덕수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당신은 대가를 치러야 해요.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안 돼, 안 돼. 배덕수가 제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횡령건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배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30분 뒤 경찰차 2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쪽지와 제가 조사한 자료들을 모두 넘겼습니다. 비밀 계좌 정보가 적힌 쪽지, 마을 예산 집행 내역 불일치 자료, 토지 매매 계약서 사본, 마을 사람들 증언 녹음 파일. 할머니, 이거 굉장한 증거네요. 어떻게 이걸 다 모으셨어요? 20년 동안 당하고만 살았거든요. 이번엔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경찰은 배덕수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덕수 씨, 이 계좌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홍콩 계좌 이체 내역도 확인됐습니다.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추가됩니다. 배덕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배덕수 체포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이장님이 돈을 빼돌렸다고? 85억이나. 그럼 우리 마을 회관 공사비는? 도로 공사비도?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옥자 씨, 진짜 옥자 씨가 이장을 고발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폐지 주우면서 우연히 증거를 찾았죠.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옥자 씨가 영웅이에요. 20년 동안 우릴 속인 저 나쁜 놈을 잡아준 거잖아. 저는 영웅이라는 말이 쑥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당한 억울함을 풀고 싶었을 뿐입니다. 2주 뒤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덕수는 20년 동안 총 93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먼저 마을 개발 사업비 착복이 67억, 토지 보상금 편취가 18억, 그리고 관리비 및 각종 수수료 부당 수령이 8억이었습니다. 추가로 홍콩 계좌 이체 과정에서 외환거래법 위반, 세금 포탈 등의 혐의도 확인됐습니다. 배덕수는 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2년,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됐고 마을의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됐습니다. 3층 단독주택도 외제차도 모든 부동산도 전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배덕수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저는 마을로부터 정식으로 제보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3천만 원. 또한 20년 전 빼앗긴 제 땅에 대한 보상금도 돌려받았습니다. 1억 5천만 원, 이자 포함 총 2억 3천만 원. 평생 처음 보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더 값진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얻은 건 정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억눌렸던 한이 풀렸습니다. 배덕수가 제 앞에 무릎 꿇고 빌던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내가 이겼구나.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로 이긴 겁니다. 지금도 저는 폐지를 줍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원해서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정의의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좀 쑥스럽지만 나쁘지 않은 별명입니다. 배덕수는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가끔 그 사람 생각을 합니다. 20년 동안 잘못된 길을 걸었으니 이제 12년 동안 뉘우치며 살겠지. 저는 복수했지만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세상 어딘가에서 배덕수처럼 약자를 착취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폐지 줍는 할머니 손에 들린 작은 쪽지 한 장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70대 폐지 할머니도 악당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나이도, 돈도, 권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저는 20년을 참았지만 끝내 정의를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